제발이라니 공부를 하면 되잖아. 그지? 왜 내가 너무 티처럼 얘기했니? 근데 오히려 좀 어렵게 나와야지 좀 나오 좀 성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치, 잘해놓으면은. 근데 그건 잘해놓을 때 얘기고. 그치, 영선아? 그게 너일 거라는. 이제 수행부터 좀 불안해요. 왜 수행부터 조졌어? 제가 원래 수행을 잘 못 챙겨요. 왜? 중2 때부터 왜? 그 뭐예요? 응. 그 과제 같은 거 잘 못해온다고? 매일 1점씩 깎여요. 왜 1점씩 깎여? 모르겠어요. 아니 저 기준으로 좀 다 잘했다 생각했는데 보면 매일 한 1점씩 깎여가지고 응. 수행 1점이면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GP를 존나게 잘 보면 솔직히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넌 만점이냐? 네? 넌 만점이야? 아니요. 왜 아니야?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좀 해. 아니, 너 그래도 공부를 못하진 않잖아. 아니?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여러분들 그 9등급제에서 2면은 지금 1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일날 보시잖아, 그죠? 점수 알려주셔야 돼요. 왜? 네, 바로 나와요. 아니 그냥 점수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여기 등급 컷이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가채점 그러면 시험 그거 답지 줘. 끝나면 답지 주니까 가채점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수학도 지금 불안해요. 아, 뭐 너는 갔다 왔어? 너는 뭐 여기 뭐 특강 하는 거 했어? 저거? 어제 했어요. 너는 어제 했어? 뭐 수학 시험지 풀고 뭐 그냥 피드백 받고? 네, 똑같이 3모 30문제 풀고 시간 내서 그냥 뭐 틀린 거 오답 설명 듣고. 뭐 우린 맨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윈터 때 클리닉 안 하는 자 그것이 엇보일지라. 안 했잖아. 너 거의 한 2번 나왔잖아. 저요? 기록 다 있어. 저 클리닉 너 2번밖에 안 나왔어. 2-3번밖에 안 나왔어. 8번 중에 6번 중에. 윈터 때요? 어. 아니 저 윈터 때 거의 다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봐줘 한번. 다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본문 남은 거 좀 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중략 부분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뭐 따로 설명도 안 해주셨고 뭐 그러셔가지고. 아, 맞다. 혹시 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 나이더 그거? 너네가 아닌가? 나이도 보고. 아, 너네가 아닌가 보네. 미안해요. 내가 수업이 너무 헷갈려. 그 시인 중에 나이덕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학교 선생님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줬었어, 누가. 근데 제 고등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나이덕 시인이 실제로 거기서 담임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선생님이랑 나랑 같은 학교가 아닌가. 그래서. 자, 우리 이전에 했던 건 어디까지였죠? 대충 거기였던 것 같은데 그 훈이 딱 찾아가기 딱 직전에서 끝냈던 것 같은데 맞죠? 여기선 안 했고 그 긴 걸로 아마 했었을 거야. 근데 저 그냥 긴 걸로 안 하려고 긴 것까지 하려 했는데 그냥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중력 부분 줄거리 전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중략 부분 전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오쪽 거기 아니에요, 오쪽. 훈이 이미 만났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오쪽에 중간 부분 줄거리 전이. 그치? 훌적이었다. 네, 여기까지 했지 않았어요? 어. 응. 그 중간 부분에서 이제 뭐 싸바싸바 뭐 이런 거 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훈이랑 뭐 하는 거? 훈이 이제 만나는 그 부분? 거기부터 타면 되겠네요. 아마 세 분이 이제 어쨌든 거의
이 작품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다 배우셨으니까 그럼 좀 요걸 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고모와 그 나의 사상과 훈이의 사상이 아니, 훈이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 몇 년대와 몇 년대였죠? 이렇게 하면 또 모르나? 40년대. 40년대요? 40년대는 전쟁이 없었는데요? 맞아. 자, 나와 고모, 아니, 나와 할머니였나요? 할머니? 고모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할머니가? 할머니죠? 할머니, 그죠? 자, 1950년대랑 이제 1970년대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미리, 그러니까 계속 알고 있으면은 나쁘지 않은 포인트라, 여기 같은 경우 어쨌든, 전쟁. 전쟁이고, 전쟁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목숨도 사라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의 뭘 추구를 했었어? 행복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굵직한 거. 산업화. 그죠? 산업혁명은 유럽에 있던 거고요. 네. 산업화가 있었는데, 하필 이게 뭐가 됐어? 코리안 패치가 됐어요. 코리안 패치. 자, 산업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그러면 뭐해? 산업화 일어나면 뭐해? 노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일단, 우리가 뭐랑 콜라보가 되죠? 독재 정권이랑 콜라보가 됩니다. 그쵸? 그럼 이 산업화에 대한 게 뭐가 생겨나냐면은 일종의 강제성이 생겨나요. 강제성이 생겨나. 그래서 이거랑 대표적인 게 그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같은 경우가 진짜 대표적인 거거든요. 들어보셨죠? 그거 같은 경우는 뭐냐? 그 강남지구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원래 그 근처에 있던 빈민가를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어. 강제 철거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뭐였어? 국가적인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 하나 있었잖아. 뭐 만드는 거? 영동고속도로. 그죠? 고속도로 만드는 거죠. 고속도로 만드는 걸 이제 거기서 산업화까지 콜라보가 되니까 이게 강제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회사들한테도 돈을 어떻게 줘? 후려쳐서 주겠지. 이건 내가 하겠다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돈도 후려칠 거고 그리고 기간도 후려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마찬가지로 훈이도 어때? 훈이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고 노동을 하는 거야. 쪼리디야? 코리안 패치. 여러분들도 그 나이쯤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약간 꿀 빨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뒤지기 힘든 그 세계고. 그렇다잖아요. 지금 요즘 막 취업 안 된다면서요. 딱 저희랑 저희 바로 밑에 한 5살 정도 차이까지는 뭐 졸라 힘들대. 사람이 많아서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맨날 뭐 경력 있는 신입을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 경력 있는 신입을 뽑을 거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요? 이거잖아. 뭐 저는 뭐 이런 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저는 이걸 24 때부터 해가지고 딱히 뭐 취업 걱정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르는 데 가는 걸 뿐이고 나는 용병 이러면서 이제 아무튼 자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강제성도 있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랑 연결시키면서 또 마찬가지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 훈이는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애초에 여기서는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 훈이의 주체적인 태도가 나왔지만 근데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물론 이게 사장들이 악덕일 수도 있고 다른 소장들이 악덕일 수도 있고 얘 혼자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그러한 거는 얘는 그러면 훈이가 누구랑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총 4개입니다. 내적 갈등 하나 있고 인물 갈등이 있고 인물과 사회 갈등이 있고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있고 마지막 인물과 자연의 갈등도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무슨 갈등일까?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이에요. 그죠?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럼 그거 자체가 하나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이가 겪고 있는 전반적인 갈등은 보통 초반부에는 인물 간의 갈등. 그죠? 고모 할머니랑 나. 네.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서의 갈등은 인물과 사회 갈등이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셨을까? 물론 그 후반부에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있긴 있지. 이거 고모 내가 얼마나 좆됐는지 한번 보고 싶어? 이러면서 잘 거잖아. 그죠? 응. 그런 것도 좀 기록해 주시고,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시점 얘기해 주면서 요런 얘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일단 말씀드렸고, 굵직하게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중간 부분 줄거리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네, 훈이는 해외 취업을 포기하였고 나는 친구의 남편이 현장 소장으로 갔던 Y건설의 측량기사 보조 자리를 알아봐서 훈이를 취직시킨다. 난 훈이에게 미군 작업복과 워커를 사주면서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 자리로 발령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영동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떠나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만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아실 텐데, 자, 워커라는 이 의미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노동 이런 거. 육체 노동을 상징하고, 그리고 얘는 이 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추가로 하면은 비정규직 같은 것까지 합쳐서, 그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또 좀 비애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무튼 6개월이 지나도 훈이에게 편지 한 통이 없자 나는 훈이를 만나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찾아간다.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자신이 사고가 나서 죽더라도 버스를 탄 까닭이 Y건설 사장에게 알려져서 훈이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가 고모하면서 다가왔다.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 자, 여기서 뭐가 드러난 거죠? 여기는? 학교에서 했다면? 한 부분 아니야 이거? 뭐 그거 봐야 되는 거야? 안 보면 몰라요? 훈이에 뭐가 드러났어? 훈이에 모습, 그거 뭐라고 하죠? 실체, 아니 외적? 외양묘사. 외형, 그죠? 훈이 외양묘사를 통해 얘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던 부분이었죠. 그죠? 야, 일단 살이 빠졌어. 살 함부로 빠지진 않잖아요. 그치, 두현아? 왜 저를 보고 너 왜 부끄러워해? 그치? 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마상 입으면 큰일 나.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뭐야? 매기는 거죠?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 저도 한창 예전에 하루도 안 쉬고 일할 때, 딱 한 달 만에 8kg가 빠졌거든요. 8kg가 아니라 13kg 빠졌다. 아침 9시부터 수업해가지고, 이제 학원이 이제 10시에 끝나니까, 10시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또 개인 수업이 있어가지고, 11시부터 2시까지 수업하고, 집에 오면 3시였죠. 근데 3시였는데, 그 다음 아침에 9시까지 수업을, 9시까지 뭐 거기 가야 되니까, 거의 4시간 자는 거죠. 7시에 일어나가지고, 빨리 씻고, 저기 다시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데를 또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이 안 빠질 수가 없죠. 이제 피곤한데 배가 고픈데 밥을 먹을 그 체력이 안 돼. 그냥 쓰러지기. 이거밖에 안 돼요. 아무튼 나는 훈이를 확인하자 반가움과 노여움이 뒤죽박죽된 격정으로 목이 메었다. 망할 새끼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엽서 한 장이 없냐.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게을러 갔다. 세수를 하고 온 꽁무니에서 꾀재재한 수건에 떼다가 얼굴을 북북 문질렀다. 수건에서 역한 신내가 나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뭐야, 자, 봐봐. 역한 신내가 왜 난 거야, 일단? 땀 때문에. 땀 때문이겠죠, 그죠? 맨날 유체노동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땀에 딱 절어 있겠지, 그죠? 그리고, 근데 훈이가 뜬모를 웃음을 희미하게 웃었다. 자, 이거 의미, 이거 혹시 하셨니? 학교에서? 안 했어? 얘네 기억 안 나? 응. 자, 근데 왜 웃은 걸까? 공무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건 너무 좀 변태 아니냐? 그러니까 잘 그까지는 아니고, 민망해서 웃었나? 아니요. 그러니까 역한 신내가 난다니까. 그래, 내가
그 비슷한 맥락이긴 했어요. 내가 고모처럼 이렇게 고모가 하라는 대로 일단 했는데 어디 한번 맛 느껴봐라. 그러니까 어디 한번 맛을 느껴봐라. 근데 오히려 얘는 토목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얘가 원하는 토목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와는 완전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거 해봤자 결국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고모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요러면 좀 이해가 됐을까? 응. 자,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나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고 선명하게 휘었다. 어디 좀 가졌구나. 아유, 주임한테 얘기하고. 아직도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밤일이 있어. 아,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밤에는 뭐 측량이 아니라 그 제도야. 자, 근데 지금 퇴근 시간 부분을 일단 한번 밑줄 쳐볼게요. 퇴근 시간. 제가 얘기를 했던 이유가 지금 훈이가 뭐라고 돼 있어? 밤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일단 밤일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뭐가 아니라서. 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밤일을 하는 부분도 지금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퇴근 시간이랑 밤일이랑 또 대비가 되겠죠. 퇴근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에 가까운 거야? 카메라에 조금 더 가까운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밤일 같은 경우는 워커의 이미지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이해되셨을까요? 네, 옆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근 시간은 카메라, 밤일은 워커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밤에는 지금 뭐야? 사무실에서 도안 그리고 있어. 아, 존나 불쌍해. 이제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네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래 먹으면 안 될까? 진부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부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에다 있어? 아니요, 그냥 진부까지 나가 보고파서 할 수 없이 진부로 나왔다. 손바닥만한 진부의 야경이 훈이가 사뭇 취향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일단 이 하숙집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거부한 이유 좀 아세요 혹시? 뒤에 나오지 않아요. 응, 뭐야? 알고 있을 테니까 물어본 거야. 그럼 그게 뭐야? 이유가 뭔데? 이건 하숙집하고 그게 안 좋잖아요. 뭐 그냥 사이가 안 좋아? 그냥 하숙집이 그거 아니에요. 살짝 원래 인심이 좀 있는. 그러니까 깡 시골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사 현장으로 바뀌면서 그런 인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느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이까지 때도 자주 나와보지 못한 게로구나. 낮에 보니 너의 회사 사람들이 널렸더만. 자, 그런 사람들은 자 거기 기술직이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대될 수 있는 직종이 수두룩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대비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쵸? 자, 기술직, 그 다음에 관리직. 그래서 보통 기술직의 여기서 이 소설에서는 뭐가 더 많아요? 이런 게 많죠. 그죠? 요게 좀 더 많고, 이 관리직이 얘네가 많죠. 그죠? 요 부분이 지금 뭐야? 처지가 대비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까지 공사판에도요. 녀석이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했다. 그러고는 말없이 불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한직막처럼 후덥지근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놨다. 식성엔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 그러니까 뭐야, 맨날 개고생만 하고 솔직히 밥도 맛없는 것만 먹잖아, 그죠? 그 공사장에 있는 한박식당 이런 데 가가지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건 살짝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저도 노가다를 한 반년 했었는데, 거기 한박식당 존나 맛있어요. 일단 그 제육이 매일 아침마다 가면 제육이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밥 한 거의 2공기 정도 푼 다음에 제육 이만큼 밥에다 다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레알 개꿀. 근데 노가다 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한다고 생각하면 많이 벌어. 그리고 좀 평범한 직장인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보다도 많이 벌어.
맨날 하루에 많이 벌면 30만 원씩 벌는. 그거 기술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뭐 잡부라고 했을 때, 자벽부라고 했을 때, 뭐 지금 30만 원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받았던 거 같아요. 18만 원? 하루 하면은 18만 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환상이 생길 거지. 이거 30일만 이러면 얼마야? 540만 원 개꿀 이러면서 이제 생각하겠지만, 안 쉬냐 하루도? 안 쉴 수 있겠냐? 뒤지지, 그죠? 아무튼 뭐 그런 것만 따지면은 뭐 쉰다라고 따지면 그래도 직장인보다 훨씬 더 나은 뭐 돈이긴 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하숙집에서는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 걸.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해. 그러니까 지금 봉급은 얼마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한 걸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거진 한 3만 원 되는데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은 몇천 원 떨어질까 말까야. 이거 요즘 물가로 대충 얼마인지 얘기해 줬어요, 학교에서? 아니었어? 3만 원이라면은 그럼 잘 안 와서 할 텐데. 한 300으로 가시면 아마 얼추 맞을 겁니다. 300만 원. 네. 근데 내가 얼마나 남는데? 몇천 원? 몇십만 원 남아. 야, 근데 솔직히 회사에서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식사까지 그 떼가냐? 그거 좀 무료로 좀 해주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알 수 있어? 산업화를 통한 각박한 세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자, 아무튼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인 정말 못 참아내겠는 걸 뭐 집에다가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으로도 내까지는 큰 안간힘이라고.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만 하니?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도 몇십 리씩 산골을 누비는 나도 참 기똥차고. 이건 사실 뭐야 약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오히려 요 부분의 옆에 혹시 뭐라고 했니? 따로 얘기한 거 없어? 오히려 이게 냉소죠, 이 냉소. 조소 같은 경우는 다른 대상한테 조롱의 웃음을 띠는 거고, 지금같이 나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내가 막 아씨 참나 좆도 기똥차네 씨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내가 밥 맛있지. 내가 매일같이 얼마나 그렇게 일을 좆빠지게 하고 먹는 건데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냉소가 되겠죠, 그죠? 자,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하여간 짜칠 때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알갈하다고. 아침 7시부터 폴대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가 기진맥진 돌아온 놈한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고 또 밤일을 시켜가면서도 주임에 과장에 소장이 번갈아가며 연방 공갈을 친다. 이 공갈이 뭔지 아세요? 공갈? 괴롭힌다는 거. 아닌데. 훔친다고. 뭘? 공갈하나. 일단은 대표적인 어휘로 쓰이는 경우는 이제 공갈빵이 있고 공갈 협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갈빵. 뭐야? 비어 있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 말한 이 공갈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막 번갈아면서 야, 너 일 안 하냐? 이러고. 야, 우리 지금 좆됐어. 우리 지금 이 작업한 거 하나도 없어.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옆에 이 맥락이 나와 있잖아요. 뭐 우리 공구의 곤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공갈은 약간 뻥에 가까운 거야. 뻥에 가까운 거. 그죠? 하루 공사가 늦으면은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막힌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을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 얘 뭐야 그럼 가스라이팅 받고 있는 거네요. 그죠?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을 가자고 했다. 자, 여기서 계속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어요? 공간의 이동이 계속 쭉 드러나고 있죠, 그죠? 다방에는 Y건설 패거리가 텔레벤저를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었다. 훈이는 그중 몇 관은 인사를 나눴으나 가서 끼지는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키더니 오나가나 저치들 꼴 보기 싫어 기분 잡친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 자, 일단 왜 기분 잡친다고 할까? 관리직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겠죠. 그 밤에 이제 뭐야 놀고 있는 애들은 관리직이니까 사실 뭐 관리직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지금 내 처지 때문에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자, 훈이의 하숙밤은 협소하고 더러웠다.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뭉치처럼 쌓여가지고는 시척지근하고도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약간 여러분들 방 아니에요? 아니야? 약간 찔리신 것 같은데? 주연아? 네. 그런 거 아니죠? 옷 막 여기다 막 넣어놓고. 저는 제방 기숙해요. 그래요? 아무튼 자, 그러나 워커를 벗어 던진 훈이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돼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 아유 좀 씻고 자렴. 그러나 씻기는커녕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내 누울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방을 대강 치워야 했다. 썩은 내나는 옷가지 사이에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거, 그 다음에 깡 종류의 과자 부스걸기, 새우깡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스며 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사실 내 얘기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활자로 된 거라고는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암담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또 대비되는 게 있겠네요. 그쵸? 맞죠? 활자. 활자는 사실 뭐랑도 가까워. 아까 얘기했던 관리직이랑도 가까운 부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거는 뭐 굵직굵직한 거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중간에 사이드로 얘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저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연상이 가능하고 연결이 가능하시냐 이거예요. 그게 돼야죠. 아직 자 여기서 자습서 안 사신 분? 다 샀어요? 오, 좀 풀어보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니 저그 상수연왕까지 뭐 하나밖에 안 했네. 예지는 좀 풀었어? 그럼 그냥 사오기만 했어? 조금 산수에 나온까지만? 거기까지 다. 무슨 수학의 정석 사놓고 무슨 앞에 집합만 푸는 소리 하고 있어. 왜? 맞아? 자, 아무튼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한잠도 못 잔 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하도 하고 자기소개도 했다.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뭐 얘기죠.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 같은 말이라고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 돈 받고 하숙 치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투였다.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개울로 날랐다. 비누가 없어 한길가 자파상에 갔더니 생소한 업체의 제품인 생선 비린내가 역한 비누가 한 장에 100원씩이 나왔다.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도 나는 선뜻 빨래거리를 문에 담그지를 못했다.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은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았다. 이건 뭐 얘 예상이 완전 빗나가죠, 그죠?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러니까 약간 훈이에 대한 뭐가 생긴 거야, 일종의. 연민도 생겼지만 동시에 미안함에 조금 더 더하면 죄책감도 생겼겠죠, 그쵸? 지금 또 방금 요 포인트에서 알 수 있었던 부분, 일단 냉담하고 그 도도한 이 태도, 그죠? 도도한 이 태도랑 그 다음에 또 그 빨래비누. 빨래비누가 얼마라고? 100원이래. 100원이면 얼마야? 야, 하나당 10,000원이란 소리야. 바로 나왔죠. 바로 나왔죠. 예. 자, 여기 보면 어디랑 지금 매치가 안 돼요. 시골이라는 이 장소랑 매치가 안 돼. 그죠?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바가지. 응? 바가지 씌운 나와. 그러니까 시골 인심이 아예 사라진 부분에 대한 소재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여기 분명 시골이라며.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외모가 너무 악한 거 아니야? 너무해. 아무튼 얘가 상업화로 인해서
관광특구로 아마 저녁이 정해졌을 겁니다. 그쵸? 관광특구로 정해져서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의 인심이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온 거냐? 서울 쪽에서 이득 빨아먹으려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 내용 있잖아. 네. 뭐지? 왜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이익을 위해 올라왔다. 그럼 여기에 있는 그런 이제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인물이에요? 이것도 연결시켜야죠. 소시민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됐어? 응. 자, 그 다음에 어느 틈에 칫솔을 문 훈이가 내 곁에 와서 있었다. 그러면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이 질린 거지? 아유, 대충 떼국이나 빼. 야,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잉.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 비누가 100원이란디야. 아유, 고모도 그 소주값이 얼마인 줄 알면 더 놀랄걸? 야, 녀석도 제가 언제적 모주꾼이라고? 근데 산골 인심이 왜 이 모양이냐? 아유, 관광 붐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뚫는 영동고서 인턴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 돈맛들이 들들 때들어가지고 서울농동 긁어먹으러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자를 못 얻어봤다면 말 다 했지 뭐. 돈 주고 사 먹으려면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어 고모. 나도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 테니까 그 월정인사 구경시켜줄래?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쌉싸바 해볼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시고요. 아까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말고 다른 외부 작품으로 읽으면 좋을 만한 작품들. 그래서 뭐 나왔던 게 아까 엄마 말뚝이랑 그 나목이라는 작품 뭐 이것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소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유 되면 이거 외부 작품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 삼포가 그 나중에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개발이 이루어져요. 약간 뭐 카지노인가 뭔가 뭐 이런 거 만든다고 뭐 그걸 하거든요. 관광특구인가 뭔가 이래서 그래서 요 상황이 비슷해서 넣어놨고 그리고 이 작품도 있어요. 요런 작품도 있는데 점원강의 삽을 씻고라는 작품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자가 일용직 노동자야. 일용직 노동자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도 비슷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제가 요거 시간 되면은 같이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는 꽁무니에 사찼던 수건까지 내 빨랫거리에 휙 던져보태고는 불이 나게 현장 사무소 쪽으로 갔다. 이내 옥수수밭에 가려져 모습이 안 보였다. 참 옥수수도 많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훈이가 그거 하나 여지껏 못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 나는 개울물을 돌로 맞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호청에는 이까지 아우 야 존나 더러 이까지 들고 있었다. 세상에 요즘은 아무리 구더기가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이라고 하니 이는 없이 살건만 이게 웬일일까.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을 일을 지겹게 눌려주기도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이게 농땡이 잘 안되겠는데 고모. 그래서 풀이 죽어 들어온 훈이의 말이었다. 그까지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그 몸이나 성할 때 일찍거니 집에 오는 게 낫겠다. 그건 싫어. 왜 싫어? 훈이의 싫다는 대답은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 이때 당시에도 정직이나 근면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사회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얘기했던 육체 노동, 그러니까 기술직이랑 관리직 간의 차별도 있고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노력이나 그런 결과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아까 그거 있었잖아. 경력 있는 신입이래잖아. 존나 웃긴 게 봐봐. 경력이 있길 바라는데 월급은 신입처럼 주겠대. 후씨,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복수라고 하겠다 이 말이야. 나는 흔히 말해 무섬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아유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말어. 나는 다만 고모가 꾸미고 고모가 애써댄 이 일의 파국을 통해서 고모나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놓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근데 고모 그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된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고 말고. 그러니까 그게 뭐야? 잘 될 수 있다는 게 정규직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나는 벼랑갈 잘 될 가능성에 대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자 그렇다면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긁지 마. Y로 쓰고 빌붙고 하느나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여기야 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식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니는 친구가 수두룩해. 그러니까 훈이 같은 애가 졸라게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자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서는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훈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는데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자, 너는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자 여기도 살짝 아마 얘기해 줬을 것 같은데 그쵸? 맞죠? 이거 보람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야 그 훈이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 그쵸?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 때마침 박항승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그 생각을 나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혹시 얘기해줬나요? 나의 심리 변화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 얘기해줬나요? 처음에 훈이에게 막 못마땅하게 느꼈다가 점점 오면서 막 연민까지 갔다가 막 부하까지 치밀고 뭐 그 다음에는 성찰까지 하고 있죠. 그쵸? 얘 집 많이 피곤하세요? 그런 거 같은데요? 눈이 막 맛이 갔어.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 그치? 좀만 참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책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기까지의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논의 벼는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상의 연봉의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나와 개울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 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자 여기 보면은 자연 풍경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오히려 훈이의 모습을 더욱더 대비시키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 훈이의 약간 뭐 비참한 뭐 그런 상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갈 거라면 아까 자연 경관을 대비함으로써 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연 경관을 대비함으로써. 훈이가 젖먹이일 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의 온 땅이 불모하되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에게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먹으며 키웠다. 근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뭐에 대한 혼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모의고사 요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같이 했던 것 같긴 했는데 예지 다 풀었어 그래서? 자, 아까 우리 26번 몇 번이랬죠? 26번이요. 네. 4번. 네, 4번. 자, 공간의 이동은 있죠? 어딜 걸러야 돼? 뭐야, 여기 틀렸다며. 서술자는 그대로죠. 그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비고사도 이런 거 되게 잘 나오니까. 사건의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답이 1번이었죠? 그쵸? 아, 잠깐만. 26번 여기 맞는 선지도 같이 해볼게요. 자, 소재의 상징적인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상징적인 대비는 딱 뭐랑 뭐 생각하면 돼? 카메라와 워커만 생각해도 되지.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2번, 대화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 간의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누구와 누구의 시각 차이예요? 훈이와 고무의 시각 차이죠. 3번, 인물의 내면과 대두되는 배경모사. 이거 아까 찾아볼 수 있었지 않았어? 방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 어디 있어요? 아 그거 개우 그거 물 흘러가. 물은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얘만은 지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서 있는다는 부분. 이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이죠. 자, 거기 한번 밑줄 쳐주세요, 한번. 그 어디냐?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훈이는 시골 버스가 떠나가기까지랑 거기서 길 끝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까지가 3번 선지랑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혹시 이거 5번이랑 헷갈리셨나요? 혹시 풀 때? 5번 헷갈리셨어요? 괜찮았어요? 아니,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고백적 진술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보통 교술관례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푸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도 맞는 게 자기 고백적 진술이라는 건 어쨌든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지야, 자기 고백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성찰적 태도랑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뭐야? 그 맨 마지막에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죠. 이러려하게 키우려는 새로운 방도를 전면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되실 거고. 자, 27번. 여기 아까 1번이었죠, 그쵸? 자, 기억이 한번 뭐라고 씨부리는지 보자고요. 기억이 뭐였냐? 아니면 고모가 영영 할머니를 떠맡게 될까봐 겁나서가 이게 부양책임. 야, 부양책임이 아니라 그 옆에 안 있는 것의 일 뿐이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녀석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요거는 해외 취업을 반대하는 고모에 대한 훈이의 반감. 이거 얘는 어쨌든 해외 쪽으로 가보겠다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디귿.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그러니까 뭐야? 자신이 처해 있는 처해 상황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훈이의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또 훈이의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해주자. 훈이의 뭐가 드러나요? 너무 잘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대. 그 어쨌든 뭘로 하겠다는 거야?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훈이의 뭐가 드러나는 거야? 주체성, 그지? 주체성이 드러난다는 부분도 옆에다 적어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이 회사 측으로서 훌륭한 경영 합리화다.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에 대한 훈이의 비판적 인식. 이거는 맞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미음. 구역질 같은 소리 웃기네. 이 부분. 국토건설 사업에 이비지했다는 허울 좋은 명분에 대한 훈이의 비웃음을 드러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B. A가 뭐냐? A가 전쟁에 대한 복수고, 그 다음에 뭐야? B의 복수는 뭐야? 훈이의 그 고모나 그 할머니에게 대한 복수로 연결이 되겠죠. 그쵸?
자, 여기 아까 이 A 같은 경우는 전쟁에 의해 복수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물과 사회 간의 갈등에서 나온 게 맞죠. 그쵸? 그 다음에 B에서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죠? 아까 그 갈등구도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첫 번째, 밑글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연극적 자아는 속물적인 논리로 자신과 자기 주변만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를 보인다. 자, 일단 속물적인 논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랑도 연결이 가능할까요? 소시민적 태도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춘 채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연극적 자아의 부정적 특성을 심화시킨다. 이로 인해 연극자는 그 주변의 인물마저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다.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지랄같이 무책임한 전쟁은 연극적 자아의 내부에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유발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2번.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찾으려는 모습은 연극적 자아의 속물성을 보여준다. 이 뒷문으로 통하는 길이 그거죠. 그 뇌물 줘가지고 막 하는 거. 그죠? 3번. 애써된 이 일의 파국을 통해 연극적 자아 주변에 있는 인물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연극적 자아 주변에 있는 인물이라는 건 누구겠어? 순이겠죠? 그럼 연극적 자아는 누구야? 나죠?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도 타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4번. 그게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는 것은 연극적인 자아의 이중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그게 보기 싫어. 그게 어디야? 훈이가 이러고 있는 걸 보기 싫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이중적인 삶이라기보다는 훈이에 대한 약간 죄책감이나 그런 미안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던 거고. 5번.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에 대한 소망은 세상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연극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요게 아마 고2 걸로 기억하는데 고2 2021년이었나 22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발췌해 놨고, 자, 지금 좀 쉬었다가 이거 하는 김에 엄마의 말뚝도 쭉 할게요. 저희 해놨으니까 여기 이거 넣어놨으니까 엄마의 말뚝 좀 해볼게요. 지금 20분이니까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요거 작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렵다. 자, 맞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수요일 클리닉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모의고사 하시잖아. 그래요. 처음으로 다시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또 나라는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나라는 주인공 따로 있어요. 이게 박완서 작품 특이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랑 지금 같이 있습니다. 엄마가 어디가 좀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좀 했어요. 입원을 좀 하고. 내가 간단하게라도 얘기한 적 있었나? 내용? 아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마가 수술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잠깐 그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마취가 수술용으로 이제 한 마취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이 엄마가 자꾸 환영을 보는 거야. 예, 말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근데 학교에서 말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학교에서? 네. 그래서 갑자기 환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환영이 이제 뭐였냐면은 완전 6.25 전쟁 전에 이제 과거에 같이 얘가 한창 어렸을 때 같이 있었던 일들, 그냥 그런 소소한 일들도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 나의 입장에서 오빠가 이제 중간에 북한군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죽는 뭐 그런 이제 환각도 봐가지고 엄마가 거기서 걔 난리를 쳐. 막 우리 아들 막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막 존나 뭐 다리를 무슨 아들인 것처럼 좀 우리 아들 보내주면 안 돼요.
내가 했다고? 학교에서? 학교에서 아, 그래? 그것까지 얘기해줬어? 그럼 막 거의 다 얘기해줬는데? 너네 학교 선생님들 열정이 좀 넘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응. 쌤은 좀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너희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화장 진한 쌤. 그러니까 우리도. 니네도 그 쌤. 화장 진한 쌤? 네. 이뻐? 아니, 아니, 오, 형. 근데요. 아니, 살짝 이 눈이 살짝 화장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살짝 웜톤인데 쿨톤을 하고 싶은 살짝 좀 화장이 뜬다? 살짝 그런 느낌. 아, 그래? 그 인공적으로 생겼다. 살짝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의외로 나이가 더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가? 이게 정말 나이가 좀 더 들었다면은 완벽하겠지. 이렇게 화장 완벽하게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조금. 그리고 이제 살짝 나중에 되면 화장을 안 하고 오시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학교 오는 게. 그러진 않을 거야. 근데 저희 수학생은 화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하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근데 안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요? 눈이 너무 이상해요. 끝에가 까매가지고 여기가. 화장을 많이 안 해오셔서 그런가 보다. 모범생이었네 학생 때. 그런가 보다. 진짜 무서워요. 아이라인이 무섭다고? 네, 아니 그냥 화장한 거 보면 쳐다보시는데 그냥 한 3초 이상 못 쳐다보겠어요. 진짜. 부담스러워서? 네, 그래서 아예 한두 번씩 저희 반 애들이 눈을 잘 마주치면 갑자기 원래 딴 애들은 눈을 잘 못 마주쳤는데 이 반은 잘 마주치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네. 뭐야, 그럼 갑자기 이것도 궁금해지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이제 좀 했잖아요. 네. 했는데 부담스럽지 않았죠? 저 초창기에 화장했었어요. 초창기 한 2, 3주 동안? 아 진짜요? 여기 톤 조정을 한 거지. 정확히 말하면. 톤 조정이랑 립만 좀 하긴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몰랐어요. 이 좋은 말인가 안 좋은 말인가? 아니 저는 그때 수업을 안 들었다. 아니 그 윈터 때요? 아, 윈터 초창기 때. 알 것 같아요. 막 부담스럽지 않았지? 오전에도 했었어요 화장을? 어? 오전에도 화장을 했었어요. 오전에 해놓고 저녁 10시까지 유지를 한 거죠? 아 진짜요? 그때 넌 몇 번 봤잖아. 네. 저 몰랐어요 근데. 자연스러운데. 네, 저도 몰라 티가 안 나가지고. 왜냐면은 그냥 요런 것만 다 지운 거야. 그냥 이런 잡티, 그러니까 요런 거 있잖아. 이런 것만 좀 이걸 뭐야? 다크서클 같은 거. 다크서클. 저 김이 없어요. 김이 여기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선생님 그때 수업할 때 약간 빛나서요 그래서. 개기름으로? 잘생겨서 빛나서. 근데 쌤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그 수업할 때 그 하는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무슨 말이었지 내가? 뭐 롤에 비유하는 게 막 제 뭐 지옥이 있었잖아요. 이제. 걔가 저랑 같은 집 그쪽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가는데 쌤이 그 말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냥 제발 너네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똥꼬쇼를 해본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니 심지어 아까 그 우리 서연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무슨 소설이 막 진짜 되게 뭐 내용도 별로 없고 막 약간 존노잼이었단 말이죠. 약간 뭐 브로콜리 펀치니 뭔지 뭐 이런 게 있어. 브로콜리 펀치요? 그러니까 이제 주먹이 브로콜리로 바뀌는 거야. 그 주먹이 브로콜리로 바뀌는데 근데 여기는 일단 남자애들끼리만 있으니까 내가 좀 얘가 말을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아무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브로콜리를 막 쓰다듬는데 애들이 갑자기 피식피식 웃는 거야. 이 새끼들이 왜 웃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봤는데 얘기하고 기막어. 기막어. 아무튼 그러는데 뭐 이걸 여기를 막 이렇게 브로콜리를 쓰다듬는데 무슨 막 거기 그 소설에 그리로 나와 있는 것만 말할게요. 뭐 뱃속이 저릿저릿하다 막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온 거야. 애들이 갑자기 계속 웃는 거야. 쟤네 이거 왜 그런지 알겠다. 그래서 약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거 원하시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또 이제 컨셉에 좀 같이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예. 서현 애들이요. 누구는 서현? 거기에 이제 인서랑 그 최민준이랑 민성이랑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쉽지 않아요, 그죠?
자, 아무튼 여기 지금 처음 들어간 부분이 뭐였냐면은 여기 환영 첫 번째 부분이에요.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딱 평화롭게 딱 개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던 거야. 실제 그때 당시에는. 자, 푸른 기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으며 용을 쓰는 바람에 난 숨이 칵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졸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그놈이 이제 여기서는 북한군이긴 한데 일단 처음에 내가 잘못 판단해요. 내가 처음에 인식을 좀 잘못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따라 들어왔는가 해서 돌아다 보였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정상인데 어머니는 지금 환각 보고 있잖아. 근데 막 갑자기 이거 그놈이 온다 하면은 보통 뭘 것 같아? 그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약간 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 수술했어. 그놈이 온다, 날 데리러 온다 하면 그러면 사신 저승사자인 거야. 저승사자인 거잖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머리끝이 쭈뼛더니 엄마 하면서 이제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서운 영상을 하고 와드라드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저승의 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대짜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폐륜하네 이거. 근데 86이면 누가 가니 천수를 못 이뤘다 하랴. 다만 몸에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그러니까 방금 수술하고 이제 방금 온 거예요.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신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내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이지만 말게 하되다오.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모습만은 들어가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오.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허이 하면서 제가 처음에 먼저 저승사자로 인식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뭔지를 알게 돼요.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는 경험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우레비를 숨겨야지 어서. 이제부터 이제 뭔가 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아이고 그럼 네 우레비를 어디 벌써 잡아갔냐. 아이고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아이고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자기 다리 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지금 또. 꼼짝 말아 다 내가 나갈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강동무, 군강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자 어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군간이라 했었고 여기 아까 제가 북한군이었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 상황인데 저기서 엄마의 대응이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은 일단 비굴함이 먼저 나와요. 부탁하는 말투 하면서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자,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그러니까 뭐야? 저승사자보다 군간이 더 엄마한텐 뭐야? 충격이 더 큰 거죠. 왜 그런 걸까? 일종의 전쟁 당시에 있었던 그쵸? 트라우마가 발현된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가족의 죽음, 그죠? 가족의 죽음과 연관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유지부동이었다. 군간다리, 우리 집에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다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데 어쩌야.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을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 겪게 하시다니.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있었던 그 누구죠? 카메라의 워커에서도 그렇고 이 엄마의 말뚝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뭐야? 서술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술자가 다 어때? 전쟁에 대해서 되게 막 공포스럽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공통적이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이러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난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하면서 이제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광란이 뭔지 아시죠?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이었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놈이라는 고통과 군간나리, 군간선생님, 군간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가며 몸부림치는 넘기시고요.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버렸다. 자, 비굴함과 뭐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호통. 그러니까 뭐 분노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 링거가 주삿바늘에서 빠졌어. 난리 났죠, 이제.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놈 개석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 하면서 이제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되는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짓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자, 자, 일단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신용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때 당시에 뭐가 컸다는 거야. 충격과 상처가 컸다는 얘기죠. 그죠? 꿈이었으면 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스도 다 뜯어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밖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튀어왔다. 뒤지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이렇습니다. 자, 근데 요러고 어쨌든 요것도 하나의 소동이잖아요, 그쵸? 요런 한번 소동이 일어났고 이 뒷이야기까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뒷이야기 이제 어머니가 정신을 차립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차려가지고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나 죽게 되면은 화장을 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화장하면 이제 뭐가 나와? 뼈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어디 강원도 어디 산에서 이걸 뿌려달라고 그래요. 그 뼈가루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얘네 당시에 고향이 국경을 기반으로 했을 때 살짝 넘어가는 마을이에요. 철원 위쪽 그런데. 네, 약간 그런 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뿌려달라는 게 고향 쪽으로 뿌려달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은 전쟁 이후에 평생 한 번도 고향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전쟁이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족의 해체랑 연관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랑도 연결이 될까요? 고향의 상실. 고향의 상실. 이런 것도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 엄마의 말 조금 넣어놨어요. 예, 이것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살짝 남았으니까. 여기에 조금 더 들어갈 만한 게 있나? 여기는 이게 끝이에요. 어떤 거요? 여기 다 뒤에 문제예요. 네. 와. 잠깐만요. 여기 다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여기 47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여기도 좀 갖고 가 있는 게 있으면은 요것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볼게요. 대충 그 상황이 끝난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그죠? 아유,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건 특유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건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까라고 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의 지시에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됐다. 따님들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어서 타매요. 이런 경우에 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 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까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좀 웃기긴 하네요. 그죠?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지는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런데 웬걸 원한 맺힌 여행수처럼 으르렁대고 어머니가 에잇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지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 이거 존나 무서운데 이거 환각인 거 치고는 존나 무서워요. 그죠?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아땀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이 간장 무슨 말인지 알죠? 소이 소스는 아닐 거고 뭐야? 간과 장 얘기하는 거죠. 네.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인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이게 왜 우리 모녀만의 것일까? 어쨌든 가족이 사라졌다라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는 사실 이 둘만 갖고 있는 거잖아. 일단은. 그쵸?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이게 전심전력의 진심으로 이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 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줬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폐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곳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고 내가 사랑한 것 중에 물론 어머니의 얼굴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늙어갈수록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그건 드물고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 아름다움은 어머니가 말년에 믿게 된 부처님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님은 부처님을 믿는 걸로 어머니가 당한 남다른 참척의 원한을 거의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이 참척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손이 먼저 죽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뭘 상징하는 것 같아? 오빠가 먼저 죽은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엄마의 아들이죠. 자,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닮은 곱고 자비롭고 천진한 얼굴로 늙어가셨다. 비록 아들은 이르으나 거기서 난 손자들을, 그의 짝들을, 거기서 난 종손자들을, 딸과 외손자들을 사랑하며 그러나 누구에게 결코 집착하진 않으시며 행복하게 늙어가셨다. 누구보다도 화평하게,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거의 황홀하리만큼 아름답게 늙으신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저분이야말로 참으로 보살이라고 숙연해지곤 했었다. 사람 속의 오지는 아무리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라지만 그런 어머니에게 그런 격정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내 어머니의 오지에 감춰진 게 선과 평화와 사랑이 아니라 원한과 저주와 미움이랐다는 건 정말 너무했다. 설사 인간이 속속들이 죄의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원래 이제 외양묘사나 이런 것들은 되게 평화롭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상처로 나는 거겠죠, 그죠? 악과 악의 대결처럼 살벌하고 무자비한 모녀의 힘의 대결에서 어머니가 패색을 그래서 싸대기를 그렇게 때렸는데, 그죠? 나는 나의 손가락 자국대로 선명하게 부풀어 오른 어머니의 뺨에 비로소 내 뺨을 비비며 소리내어 통곡했다. 자, 나는 어머니의 발작 증세를 보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한 오빠의 죽음을 떠올린다. 그러니까 이 떠올리는 부분이 또 다시 과거로 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역순행적 구성이야. 카메라 워커는 역순행적 아니었죠. 그죠? 여기는 역순행적 구성이야. 그죠? 그래서 나는 그래 마침내 보위 공간이 작별을 왔다. 그의 작별 방법은 특이했다. 내가 동문들 같이 간사한 무리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되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 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견모 말했다. 안 된다, 안 돼, 이놈. 이건 이제 과거 당신이에요, 그죠? 너도 사람이야, 이놈.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짐승 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장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확 뿌리쳤다. 이래도 바른 말을 안 했더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달이었다. 오빠는 같은 소리밖에 못 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 말을 안 했더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 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다리만 존나 잔인하네요. 그래서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서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가지는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리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러쳐졌다. 죽기 전에 바른 말할 기회를 주기 뒤에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 후 군가는 다시 나타나진 않았다. 며칠 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 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 데다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며칠 동안에도 오빠의 실어증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며칠 동안의 낭자한 유혈과 하늘에 맺힌 원한을 어찌 잊으랴. 그러나 덮어둘 수는 있었다. 나는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자식을 낳아 또 사랑하는 걸로 어머니는 손자를 거두어 기르며 부처님께 귀의하는 걸요. 그래서 마취가 떼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다 많은 힘을 소모하였던지 그 후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짝이 되어 누워있었다. 결국 문병을 봐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잠깐만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여 그 좀 야 너 너무한데? 야 엄마 아직 안 죽었어. 상갓집에 온 줄 착각을 하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려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런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주석바늘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에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뭐 유동식이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하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애기들 먹는 거 이유식 비스무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지금 수술을 하고 의식이 없으니까 그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주는 거지. 그냥 몸에 링거밥 같은 거, 링거밥.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쭉
조금 더 들어갈 만한 게 있나? 어디다 묻어달라는 말이 하나 있긴 한데 여기엔 없었나? 아, 여기다. 56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56페이지 보시면 자, 그 아까 얘기했던 말의 그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자, 어느 날 문병을 맞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희는 장만해 놨니? 아니 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을 하냐? 수희가 뭐냐면 그 장례식 때 입는 그 하얀 옷을 수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체에다가 입히는 옷. 입히는 거. 응, 그게 수희예요. 그게 뭐 벌써부터 죽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얘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아,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하나 줘야 돼. 뭘? 너 나일론 땅이는 거 말이야. 나일론 땅? 아유, 말이 안 나오지? 나일론이 일단 뭔지 아세요? 일종의 그 합성 플라스틱 같은 겁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되게 그 하급 네. 플라스틱 같은 겁니다. 예. 그래, 나일론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가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그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너희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라니 변명치고는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이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꿔달랄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은 거의 뭐 패드립을 그냥 뒤지게 날리고 있어. 친구 맞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이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기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정장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야. 여기 선영이 대충 뭘 것 같아? 오빠. 맞을 거예요. 예, 오빠일 겁니다. 좀 친해? 옛날보다? 옛날엔 진짜 눈치도 못 챘더만. 자, 아무튼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아까 제가 그 말 했었잖아. 얘가 막 화장해달라고 막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묘지를 지금 구하기가 좀 그런 거야. 어쨌든 화장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그냥 막상 돌아가시면은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는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창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냐 비명을 지르면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이런 경우 혹시 아세요? 그 죽기 직전에 갑자기 막 정신 또렷해지는 거. 마지막 유언 같은 거요. 그거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실 것 같아요. 재우는 아닐 수도 있어요. 화광반조라고. 몰라요. 진짜 죽기 직전에 약간 불같이 타오르는 거야. 저는 그거 봤어요. 저 외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이제 정신이 그러니까 한창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치매도 오시고 자꾸 뭐 어디가 아프시고 맨날 누워있고 그러다가 그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인가? 그쯤에부터 갑자기 말을 갑자기 또박또박하기 시작하고 막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이러는 거야. 그때가 제가 고2 때였는데 되게 신기해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뭐야? 나 이거 물어보니까 엄마 앞에 보니까 표정이 다들 어두워. 그거였던 거야. 이제 죽기 직전에 잠깐 이렇게 막 정신 번쩍 들고 뭐 이런 거. 그거 화광반조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라게도 했고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러잖아도 언직을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삼아 일러두는 게 니가 잘 들어뒀다가 어김없이 시행토로 해라. 내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배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그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은 건 지금 누구밖에 없기 때문이야. 어머니와 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면 나를 끌고 논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이게 언제냐면은 피난했을 때.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감회장했다. 행여 병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평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는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아 맞다. 여기 올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들이 그 죽은 아들이 안에 있었어. 안에는 있었어. 아, 아내가 있었어요. 응, 맞아. 같이 내려온 거야. 저는 그거 살짝 그건 줄 알았어요. 좀 어릴 때인 줄 알았어요. 지금보다는 과거지. 지금 상황보다는. 그거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기 때인 줄 알았어요. 아.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에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자, 왜 무덤을 왜 반대한 걸까? 사실 그 오빠의 시체를 찾지는 못했는데 그 무덤을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지, 그쵸?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 떨어졌으려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옳게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이게 지금 화장을 결국 시체를 사단 건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얘가 시체를 찾았어. 근데 이제 묘지를 남겨주게 되면은 이게 뭐야? 어디서 묻히는 거야? 남한 땅에서 묻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화장해가지고 이제 그 북쪽으로 그렇지 뿌리는 거였어. 그래서 이 오빠한테 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오빠에 대한 그런 사랑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강원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 자, 거기 한번 읽어보자.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 일단 이거 뭐 표면적이란 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게 그 뒤가 북한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심리적 거리가 가면 더 커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 향에 그 한 줌의 먼지를 헐헐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사기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근데 이게 엄청난 것의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뭐에 대한 싸움일까? 진짜 센스 있게 한번 맞춰봐. 뭘 것 같아? 왜? 알 수 있잖아. 솔직히 알잖아. 몰라? 아니면 대답할 자신이 없어? 뭘 것 같아, 주현아? 던져봐. 뭐가 엄청난 싸움일까, 일단 이게? 모르겠는데. 뭐와의 싸움일 것 같아? 자신과의 싸움. 경민이 알 것 같아? 북한 그 장군하고. 장군이 여기서 왜 나와? 분단. 분단. 응, 분단과의 싸움. 어쨌든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이잖아. 근데 나는 개인이 그 국가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저항해보러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빠의 영혼을 어떻게 보면 이제 뼈가루인데 그거를 이제 그 고향이 보이는 땅으로 던진다는 건 개인으로서 그 국가 간의 갈등을 어쨌든 저항해보려고 한 거지. 그럼 이것도 사회적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죠. 요거는 전쟁으로 인한 갈등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제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이게 왜 그런 거야? 여전히 30년이 지나도 통일이 안 됐죠. 그죠?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게 이지러졌다. 아, 나는 아직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아, 여기에 그 6.25 전쟁 하면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데올로기라고 아세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사상. 그러니까 6.25 전쟁이 뭐의 싸움이야?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잖아. 뭐 어디랑 어디? 민주주의 쪽이랑 공산주의 쪽의 싸움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6.25 전쟁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그 32페이지도 보면 나일론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네. 인조 섬유인 58페이지에 있어요. 58페이지. 아까 방금 읽었거든요. 바로 옆에. 구겨지지 않으며 습기를 잘 빨아들이지 않아 세탁해서 바로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한때 섬유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흡수성과 통풍성이 약해서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나일론을 좋지 않은 섬유로 평가하게 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나일론에 대한 관념이 바뀜으로써 낱말이 정의적 가치가 변화되고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게 거기 쓴 거 아니에요? 비계나 그럴 때 거기다 쓴 거 아니었어요? 비계? 베개나 이불 같은데. 뭐 옛날에 옷으로도 많이 쓰였었어요. 예, 빨기 쉬우니까 약간 작업복 같은 걸로. 훈이가 썼겠나?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 나일론 환자라는 말도 있잖아. 들어보셨어요? 그게 언제 못 들어봤어요? 이게 언제 쓰이는 거냐면은 교통사고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는데 괜히 막 병원에 그 입원해가지고 한방병원, 그것도 한방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2주 3주 입원하고 일부러 막 보험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일론 환자라고요.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환자겠죠. 그죠? 응.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하여튼 네, 뭐 엄마의 말투까지도 네, 완료가 되었고,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외부 작품을 쭉 하실 건지 아니면 의문을 살짝 또 하실 건지. 의문? 의문이 더 나? 너는? 너도 의문이 더 나? 문법이 더 나? 외부 작품보다? 보통 외부 작품에 적어서인데? 이거 신기하네. 어떻게 의문이 더 낫지? 여러분 의문 공부한 게 아직 남아있어요? 아까 저기 서영고는 처참하던데. 저희 극대노할 뻔했습니다. 예사 소리, 거센 소리. 그래, 거친 소리라고 안 하는 게 어디야. 이거 다 외웠었는데 표. 저도 중학교 때 표 다 외웠어요. 그래요? 근데 아 무슨 하면서 외웠어요. 아, 그거 근데 그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스타일로는 거기서 이제 유치하게 그걸 좋은 자음 체계 몇 개를 구멍 뚫어놓고 그런 짓은 안 할 거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 느낌 아시잖아, 그죠? 그런 짓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거보다 어렵게 나오겠죠. 세니 중 야, 우리 그거 윈터젤리 했잖아요. 뭔 소리예요? 너는 심지어 그거까지 했잖아.